딱 2명만 지금 이민인가? 신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2명만 신청했습니다. 네. 저 그러면 이민을 그렇게 신청하고 거기서 지금 대기하는 동안 북한이 그 냄새를 맡으면 와가지고 잡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럴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지만 북한 사람들 아시잖아요. 같은 남자끼리 또 바다 사람이라서 성격이 되게 개백해요. 지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그러다가 또 외국인들하고도 엄청 싸우고 피 터지면서 싸우고. 원래 여자들도 많이 싸워요. 태국에 들어오면 여자들도 많이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날에 또 상황이 또 바뀌어지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딴 게 생각난대요. 뭐가요? 배 사람들 술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술을 안 마셔요. 그때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또 술이에요? 술 생각이 난대요. 야, 여기서 술이 어떻게 들어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1월 2일 새해 이제 맞이했었거든요. 핸드폰으로 나가지고 또 알코올이 나올 수 있는 방법 러시아에서 그게 있거든요. 네. 빵을 이렇게 썩혀가지고 효모라고 하나? 우리 효모. 그걸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잠궈놓고 썩혀요. 설탕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생겨요. 그렇구나. 한 10 몇 도까지 정도 돼요. 그거를 20리터짜리 통에다 한 통을 만들어 놨어요. 원래. 그러다가 대단하다. 설날에 아시잖아요. 문화가. 설날이나 명절날에는 춤추면서 노는 문화가 있는 거 있는 거. 아주 그냥 그 깜빵에 그 외국인 구금센터에서 그걸 마시고 치기가 올라가지고 마시고 논 거예요. 그러다 다음번에 또 먹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들킨 거예요. 경찰한테.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 고발했는지 아니면 CCTV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 다시 오는 거예요. 누가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질책하는 거예요. 내 러시아어를 또 좀 구중하고 하니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릅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날에 닭고기랑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같이 북한 사람들끼리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다 몇 병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걸 다 뺏긴 거예요. 외국인 구금센터장이 소장이 너 난민지청 이 새끼 해놓고 러시아로 너 이렇게 할 거면 이 새끼 다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북한 사람들 줄 서 있는 데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있을 건데 그래서요. 있죠. 그래서요. 그 전에는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어도 면식이 주기적으로 들어와도 제가 자꾸 둘러쳤어요. 근데 그게 자꾸 들어옴으로써 자기들이 그 안에서의 생활 환경이 바뀌어지고 좋으니까 그래, 모른 척 한 거지. 모른 척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미친 소리를 하냐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나도 나중에 몰랐다 하고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경찰서장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비밀 지켜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술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여기 룰을 어겼으니까 언어를 좀 하고 그래도 좀 이게 소통이 대화가 되고 너 난민 신청돼 있어서 내가 니를 해줬는데 너 왜 이 안에서 이런 짓을 하냐 라고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부에서 전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각자 따로따로 서로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날 밤에 뭔가 분위기 늦게까지 앉으면서 쑥덕 거리는 거예요. 저는 감지를 했죠. 이게 문제되겠구나. 그러더니 다음 날에 보상한 거예요. 죽어 여기 좀 하자. 이거 어제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이때까지 묵은 이런 면식들을 보면 니들이 뭐 난민시청에서 한국 가고 했다는 게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 뭐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야. 또 오겠다 친 거예요,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경찰이 저 새끼, 그 옛날에 우리가 한번 당신들도 알지 않나? 처음에 했던 거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날에 엄청난 갈등이 또 생겼어요, 서로. 막 취급받고 할 정도까지 갔어요. 취급받고 할 게. 그러다가 당신들이 전 그렇게 나를 못 믿으면 나 그냥 방 옮겨갈 거야. 왜? 내가 뭐 한국으로 가겠다고 난민 신청을 해서 당신들한테 하가 될까봐 미래에 북한에 가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하가 될까봐 우리한테 따지고 드는 거 아니냐. 만약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그냥 난 당신들하고 생활 안 하겠어. 나 이렇게 나도 긴장하고 두려워서 당신들이 나를 무심하고 하는 게 나도 불편하다. 차라리 그럴 거면 나 다른 방 옮겨갈 거야. 그랬더니 또 가지 말래요? 그럼 바다를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바다를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가버리면 옛날 같은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가지 말라는 문을 막는 거예요. 왜냐면 물 주지. 그게 있어야 먹으니까. 경찰 소장한테 갔죠. 신청서 써가지고.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된 상황을 조치를 못한 건 죄송한데요. 저도 고의성으로 조금 전 그 사람들하고 언성을 올렸어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방을 옮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거기다 뭐 어떤 미친놈이 또 밤에 잘 때 막 어떻게 할까봐. 예. 그리고 또 맞춰주는 것도 그걸 막 얼굴 보기도 뜨겁고 같은 북한 사람들끼리 뭐 그러면- 반역자니 뭐 어쩌니. 그러면 다른 방에 가면 그 상황을 다른 방 사람들은 모를 확률이 훨씬 많은가요? 아 저기 뭐지 난민 가겠다고 하고 뭐 네.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를 다른 방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아니 그 북한 사람 다 같이 생활하는 다 같이 거예요. 생활하는 한 방에. 방에. 예. 한 방에 북한 사람들 방 그럼 전용 다른 방에 가겠다는 건 거기는 북한 사람이 없다는 없는 거예요? 방에 예, 들어가겠다고 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두려움도 없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외부의 영사관보다 내부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럴만 하겠네요. 예. 그래서 싸우고 이렇게 옮겨가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허락을 해줬어요. 네. 지들도 인진을 한 거죠. 괜히 네. 복잡해지고 문제 검찰이 오고 막 복잡하거든요. 거기도. 그 전에도 누가 한번 동맥 잘라가지고 막 복잡하게 막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서장이 오케이 옮겨줄게. 야 마다리수 챙겨! 짐 다 챙겨! 하고 소리 나가서 우리 짐을 다 챙겨가지고 갈게. 조용히 그 전에 가겠다고 말하면 네. 또 못 가게 또 막 그 아타부타하고 막 그럴 이런 게 수 싫은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임박에 이제 경찰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렇게 돼서 갈게 라고 하니까 앞에 문 딱 가로막는 거예요. 헐, 가지 왜 마. 그러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마. 우리 대화로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건 먹어야 되겠다. 안 돼. 표현을 못해도 나 보여줘. 물주잖아, 물주. 가면 안 되잖아. 표현을 못해도 언제까지가 결국에는 될지 모르겠 1년이 있을지 2년이 그렇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물주가 가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은 거예요. 비켜가고 그래요. 그 나중에는 또 다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한국 드라마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이게 짜증나지. 서로가 막 이제는 그런 얘기가 서로 나오니까 불신입니다. 그 내부 불신은 정말 예, 잠재울 수 없어요. 예, 엄청 가깝게 주요가 하던 사람들까지 나는 아니야. 막 이렇게 서로가 막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이 아무래도 안 있지 되겠다. 않습니까? 그 생각은 안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일단 노출이 됐을 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네. 어떤 우리 내부의 어떤 계산적인 거에 의해서 생겨난 다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나중에 엄청 그게 크게 문제가 되니까 저희한테 서로 뒤집어 씌우고 싶은 그렇죠. 거죠. 결국에는. 난 주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주동이 아니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13명이 서서 거기 모여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매트리스 씩 뿌리치고 소리 나가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밑에 사람들은 철철 굶기 시작한 거고 잘하셨습니다. 나는 따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못 믿으면 담배도 안 줬어요. 일단 처음에는 잘했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둘이서 조용하게 그냥 생활한 거예요. 네. 거기서 이놈들이 서로 대화를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나는 거부를 한 거예요. 싫어. 얘기를 안 해. 당신들이 할 얘기가 없어. 나를 믿지 못했으면. 그랬더니 어떤 놈이 거기서 나머지 11명이 얘기를 하다가 북한 영상안에다가 살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북한 영사관이라고요? 네. 뭐라고요? 아 드디어 내가 생각한 옳게 왔나요? 왔어요. 그래서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몰랐죠. 저는 전화를 한 거. 간수가 너 영사가 전화 왔는데 전화를 받을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화를요? 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권이 있어요. 거기 또 인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인권이 있네요. 네, 거기서부터는 인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네. 그러니까 북한을 알잖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게. 그러다가 알아봤죠. 어떻게 된 건지. 얘 갑자기 영사관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지. 뭐라고 했답니까? 얘네들이 한국으로 가겠다. 아유, 진짜 내부에 적이 더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이 썩을 것들이 자기네끼리 자기 서로를 잡아먹느라고. 나 근데 딱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사는 이제부터 발동해가지고 주혁 씨를 데리고 지금 안가로 들어가거나 어디다가 억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이 그다음부터 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난민 신청을 했는데도 1개월이면 처음에 된다고 했는데 2개월, 3개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빌려는 6개월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북한 영사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그날부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라고 2명에서 안전 면도날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면도할 때 네, 네. 면도날을 뽑아가지고 항상 챙기고 다녔어요. 아유. 왜 챙겼냐? 문제가 생기면 동맥 잘라버리고 죽는다기보다는 여기서 엄청 분해를 피워서 검찰이랑 막 오게 되면 문제가 되게 되면 우여진이랑 올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막아달라고.
아니면 상대를 구타를 하든가 그런 방법까지 모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러시아 법제로 아무래도 또 있을 네. 거잖아요. 가면 그 상태에서 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그렇죠. 죽고 싶은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 그래도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한번 나가게 됐어요. 오, 그때까지 재판이 아직 안 끝났던 건가요? 아직도 연장 재판인 거죠.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모스크바에서 대사관 있잖아요. 네. 영사관 아니고 대사관에서 대사관에서 여기 있는 북한 사람들을 팀을 꾸려서 뭘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만날 준비를. 경찰관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 거예요. 영사에서 임무를 준 거예요. 쟤네들이 어떤 상황인지 감시를 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라. 네. 자, 웃기는 거는 그 전에는 관심이 전혀 없던 이 사람들이 네. 2명이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담배를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담배 10블록 주시, 뭐 라면 조금에다 해서 무슨 보내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면식도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그것도 없는 데서 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 갈 것 같으니까 북한 영사관에서 그렇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지들이 알아서 연락을 해가지고 면식도 들여다주고 만나러 오고 면담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에 자꾸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재판을 해서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난민시청에서 갈 수 있도록 임시 그 난민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글쎄 그런 네. 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임시 난민증을 받아야 돼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게 절차가 거의 되어가고 있던 상황인데 북한 영사관이 무슨 모스크바에서 무슨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를 면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만나면 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뭐 관찰하러 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걱정하지 마. 대신 검찰이랑 아르좀 뭐 시에 있는 그 무슨 예국인 구금센터에 있는 뭐 사람들도 올 거다. 네, 와서 이렇게 정부 관계 사람들도 오고 경찰 그것도 오고 검찰도 올 거니까 니들 걱정을 하지 마. 그리고 거리 간격을 보장을 시켜줄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라고. 그때 당시 또 하나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있어서 3명이 됐었어요. 네. 또 저희 방에 또 왔었거든요. 네. 저희가 또 구방에서 또 구출해 준 거예요. 네. 그래 3명에서 나갔어요. 너희들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뭐 한국에 가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다 지어내서 한 말이고 나는 그냥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여기 갇혀 있느니 러시아 법 절차대로 뭐 누군가가 중인을 서줄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러시아 밖에서 사회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나가고 싶었을 뿐이다. 뭐 한국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래 너 가족들 생각 안 해? 엄청 떨렸죠 처음에 나가는데 영사관하고 북한 사람이 3명에다가 뒤에 검찰하고 뭐 쭈룩쭈룩 뒤에 서 있는 상태고 네. 거리 간격은 한 3m 정도 띄워놓고 지금 그래서. 대화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생각 안 해?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너네 안 갈 거야? 조국 안 갈 거야? 응. 조국 안 가? 그러는 거야. 저거. 조국 안 가겠다는 말 안 했는데요. 그리고 조국 갈 겁니다. 잘했어. 저 그냥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느니 사회에 나갈 수 있으면 뭐 나가서 조금 돈이라도 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냥 알았어. 영사관에서 니들 나올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줄게. 데리고 자기네 거기 어디다가 감옥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지금 네. 가둬 놓으려고. 네, 그래서 니들 생각 있으면 이제라도 하던 거 다 포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눈치 채고 왔구나. 눈치채가 다 얘기를 듣고 상황 다 얘기 상황 듣고 다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야 얼마 떨렸을까? 일단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사 동지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주일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잘 생각해 보라. 동문회 꼭 돌아가야 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라고 일단 보내버린 거예요. 반 인정을 했네. 그래서. 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요. 빨리 나가야 될 거 방에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북한 영사가 이제는 알아버렸다. 이걸 어떡하냐. 우리 잠이 오겠냐. 이러다가 난민 그 임시 뭐 신청서도 안 나와가지고 북한에 북송되는 날에는 우리는 끝이다. 변호사가
조금만 기다리라 하면서 네.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번 재판에서는 아마 될 거다. 끝내 안 됐어요. 아, 난민 그게 엄청 그렇게 힘들구나.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요. 이제 저는 난민 신청을 해서 북한에 가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거기에 갇혀 있은 지 2년이 된 거예요. 아. 1년 11개월. 근데 다행히도 제가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거기 외국인 구금센터에서 러시아 법에 최대 2년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요. 2년까지 수감이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영사관에서 데려가든지 네. 해당 영사관에서 데려가든지 코로나 때문이면 영사관에서 데려가든지 누가 밖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줄 사람이 있거나 중인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러시아에서 내보내- 내보내버려요. 네.